Understanding how corporate bonds are priced is essential for developing unified theory of asset pricing.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에서 리퀴디티 리스크가 네, 결정되는 거. 결국 이제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이건 이제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주식과 채권 시장에도 모두 적용되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만 모델이 따로 있고 채권시장에만 모델이 따로 있고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네, 뭔가 우리는 유니파이드 시어리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유용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 결정에 대한 유니파이드 시어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채권 가격에 어떻게 결정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퍼레이트 본드 마켓이 되게 중요하기도 회사채 시장이 매우 중요하기도 해요. The corporate bond market is a large sector of the U.S. financial system. 네, 그래서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큰 섹터라는 겁니다. 중요한 섹터예요. Large sector of U.S. financial system, with an outstanding issue of totaling more than 5 trillion won. 무려 5 trillion won. 네, 5조 달러. 5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이게 10년 전 논문이니까 지금은 더 크겠죠.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How financial markets price corporate bonds? 금융시장이 채권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And 그리고 What are the key determinants of required return? 채권의 기대 수익률, 채권의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 디터미넌트가 뭐냐? 결정 요소들이 뭐냐? Are issues of fundamental importance to academics and practitioners. 그래서 금융시장의 채권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 그렇죠? 채권 수익률이 금융이 어떻게 결정될까 하는 건 당연히 학자들한테도 중요하고 실무자들한테도 매우 중요하겠죠. 프랙티셔너들한테도. For academics, 학자들한테 왜 중요하냐? For academics, exploring the role of liquidity risk in corporate bond pricing is a necessary step. 네, 채권 가격 결정에 유동성이 위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필요한 단계다. necessary step이다. 뭘 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냐? Toward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cost of borrowing. borrowing cost를 뭐가 결정하는 일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borrowing cost.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얼마나 비싼가?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러면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떤 기업들은 돈을 잘 빌려요. 네, 그래서 나중에 100억 갚을게 하면 지금 뭐 99억 이렇게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트 바로잉이 낮은 거예요. 어떤 기업들은 나중에 100억 갚을게 라고 약속을 해도 지금 50억밖에 조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러면 그건 바로잉 코스트가 매우 큰 거겠죠. 네. 50억 조달해서 나중에 100억을 갚아야 되니까 매우 비싼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자는 50억 빌려주고 나중에 100억 받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무지 높겠죠. 그만큼 안 좋은 회사니까 그랬죠. 앞서 회사는 90억 빌려줘서 나중에 100억 받으니까 기대 수익률 또는 요구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코스트 오브 바로잉이 낮고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 입장에 낮은 거예요. 좋은 회사니까 그럴 겁니다. 네, 국채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한테 중요하고 for financial manager들 금융권에서 일하는 금융 매니저들한테는 왜 중요하냐? Knowledge of sensitive to bond price to liquidity and other risk factor as informs issuance decision. 자, 여기 이제 회사 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는 이제 CFO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자기 회사가 발행할 본드 프라이스가 리퀴디티에 대해서 얼마나 센서티브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다른 리스크에 센서티브한 줄 알면 채권을 발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굉장히 센서티브하면 리퀴디티 마켓 와이드 리퀴디티에 베리 센서티브하면 매우 센서티브하거나 기타 리퀴디티 팩터에 매우 센서티브하면 채권을 할인해서 발행할 거예요. 100억 나중에 갚겠다고 해도 50억밖에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발행할 수 있는가 하고, 게다가 마켓 타이밍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리퀴디티 리스크가 크다. 네. 그러면 이제 센시티비티가 결국 센시티비티인데, 리퀴디티 리스크가 커지면 센시티비티가 크면 클수록 리퀴디티 리스크가 확 다가올 거 아니에요. 할인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큰 센시티브 리스크, 리퀴디티 리스크가 큰 채권일수록 시장의 리퀴디티 상황이 좋을 때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 그래서 얼마를 발행할까? 언제 발행할까? 네. 리퀴디티 리스크와의 센시티비티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물론 다른 리스크 팩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Our focus on liquidity risk in corporate bond pricing differentiate our work from previous studies that examined liquidity level and transaction cost on asset return. 이전에도 사실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논문을 퍼블리시하고 이렇게 저널 파이낸셜 이코노믹스처럼 좋은 데 하려면 이 논문만에 유니크한 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한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리퀴디티 레벨, 리퀴디티의 변화가 아니라 전반적인 리퀴디티 수준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얼마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고 어렵게 쉽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유동성의 척도라고 했으니, 그건 이제 거래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리퀴디티 레벨에 대한 연구나 트랜잭션 코스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리퀴드 채권 시장의 리퀴드 리스크 자체, 레벨과 트랜잭션 코스트를 연구한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리퀴드 리스크라고 할 수 없거든요. 우리 파이낸스에서 말하는 리퀴드 리스크는 꼭 센서티비티를 봐야 돼요. 네, 트랜잭션 코스트는 센서티비티가 아니에요. 레벨도 센서티비티가 아니에요. 센서티비티를 기존 연구들은 보이지 않았고 자기들이 최초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들의 논문이 기존 논문과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아미후드 맨델슨, 브라난 수브라마니암, 브라남 코디아 수브라마니암, 아미후드 모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유동성, 특히 이런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입니다. 첸 레스몬드 위 2007년, 첸 레스몬드 위 2007년 논문은 뭘 했냐면 Examine the cross-sectional relation between corporate yield spread and liquidity. 자, 이분들은 리퀴디티 굉장히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논문은 뭐냐면, 이 논문은 기대 수익률과 expected return과 리퀴디티와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첸 레스몬드 위는 리퀴디티와 yield spread 간의 관계를 봤어요. yield spread는 뭐냐면, yield spread는 신용 등급에 따른 yield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채권에서 yield가 뭔지 아시나요? 채권의 yield, 본드 yield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본드에는 yield라는 게 있어요. 그 yield spread는 뭐냐면 본드마다 yield가 다를 때 그 차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 스프레드 그러면 국채와 특정 회사채의 스프레드 차이, yield 스프레드 차이. 장단기 스프레드 또는 텀 스프레드라고 하면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간의 yield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yield가 뭐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본드 yield. 본드 yield는 리턴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yield하고 리턴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yield하고 리턴은. 네. yield도 이제 수익률로 번역이 되고 리턴도 수익률로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비슷할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리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리턴은 뭐냐면, 수익률은 뭐냐면, 지금 채권에 1달러 투자하면 내일 얼마가 될까? 그 1달러가 2달러가 될지 0.5달러가 될지 뭐 1년에 얼마가 될까? 그 개념이고요. 본드 일드는 그냥 가격, 그냥 채권 가격이에요, 사실상. 네, 채권 가격이라고, 채권 가격인데 노멀라이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드 일드라는 건 what is bond yield? 본드 is the return on investor. 그래서 리턴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리턴 좀
return on real on bond and it can be derived in different way. 자, 그래서 yield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흔히 이제 current yield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채권에서 yield라고 하면 yield to maturity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채권에서 yield 다른 설명이 없이 yield라고 하면 yield to maturity예요. yield to maturity는 the total return anticipated on a bond if bond is held until it matures. 아, 그래서 뭐냐면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보면 100억을 갚아줄게 라는 약속을 하고 지금 50억을 조달해요. 굉장히 요구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책 투자자 입장에서는 50억 지금 빌려주면 나중에 100억을 갚는다는, 물론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 50억 빌려주고 나중에 100억 받으면 그러면 대략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yield to maturity예요. 그냥 채권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제 100억, 50억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애매하니까 대략 30% 그러면 대략 이거 가지고 연 30% 만기까지 돈 받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연 40% 받기만 하면 연 40% 수익률이구나. 대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ormalized price입니다. 네, yield는 price예요. return은 현재 프라이스와 미래 프라이스 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래 프라이스는 우리가 모르죠. yield to maturity든 이 미래 프라이스 우리가 알아요. 얼마 받을지 아는 거죠. 네, 가격이에요. 대략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ield spread는 네, yield spread는 뭐 여러 가지 yield spread가 있어요. yield spread 이제 뭐 결국 채권 간에 가지고 있는데 yield spread is difference between yields on different debt instrument. 여러 가지 다른 채권 간의 yield to maturity 차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채권이니까 채권이 다르면 이제 머추러티가 다를 수도 있고, varying 머추러티가 다를 수도 있고, 크레딧 레이팅이 다를 수도 있고, 삼성이 있느냐, LG가 있느냐, 누가 채권을 발행했느냐, 이슈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리스크 레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yield to maturity가 있는데 그것들과 차이. 네. calculated by deducting the yield of one instrument from the another. 그 yield가 있으면 yield to maturity 두 개의 채권의 yield to maturity거든. 그 두 개를 서로 빼준 거, 그 차이. This difference most often is in basis points. bips라고도 이야기하죠. 보통 basis point나 percentage point를 이야기하다. basis point는 100분의 1%입니다. 보통 bips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스프레드는 왜냐하면 퍼센트보다 작은 뭐 0.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10 basis point 하면 0.1%, 1 basis point 하면 0.01%이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작기 때문에 보통 베이스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Yield spreads are commonly quoted in terms of one yield versus that of U.S. Treasury, where it is called credit spread. 그래서 미국 채권의 미국 트레저리, 미 국채의 yield to maturity와 다른 채권의 yield to maturity의 그 차이는 우리는 그걸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왜 크레딧 스프레드냐? 미 국채는 망할 위험이 없어요. 크레딧 위험이 없어요. 다른 채권들은 크레딧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yield to maturity가 차이가 난다면, 그렇죠? 즉 채권과 차이가 나면 그건 크레딧 차이 때문일 거예요. 그래도 크레딧 스프레드가 되는 거죠. For example, if the 5-year treasury bond is at 5% and the 30-year treasury bond is 6%. The yield spread between two debt is 1%. 여기는 이제 둘 다 국채죠. 여기는 둘 다 미국채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만기가 달라요. 하나는 5년 만기 국채고 하나는 30년 만기 국채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년 만기 국채, 둘 다 크레딧 리스크가 없으니까 이게 단지 텀 프리미엄, 네, 시간 가치에 대한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년짜리 국채는 이제 연 5% 수익률, 연 5% yield to maturity고 30년짜리 국채가 연 6% yield to maturity니까 그 차이는 이제 1%가 되겠네요. If 30-year, 30-year bond is trading at 6%, then based on historical yield spread, 5-year bond should be trading at around 1%, making it very attractive at its current yield of 5%.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유젠프로 보면 보통 이제 만약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라 일드 장단기 30년 금리와 5년 금리 차이를 보면 대략 어, 대략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 then based on history yields 5-year bond should be trading around 5년짜리 채권은 보통 이제 1년 정도 1%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현재 일드가 5%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대략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드 스프레드가 뭔지를 아셨고요. 그래서 일드 스프레드. 그래서 이제 첸 레스몬드 위는 뭐냐면 그런 일드 스프레드와 리퀴드 간의 관계를 본 거예요. 예. 그냥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 아니라 일드 투 머추러티와 리퀴드 간에 본 거죠. Using bond specific liquidity measures as explanatory variable. 네. 설명 변수로 뭘 사용했냐면 채권의 유동성 변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채권의 유동성 변수를 설명 변수를 사용해서 they find that liquidity priced in corporate bond yield spread. yield spread가 리퀴디티에 영향을 받는 건 발견한 거예요. 뭐로? 채권의 스페시픽한 뭔가 리퀴디티 메저로 했다는 겁니다. That the level of liquidity can affect expected bond return or yield spread not surprising. 네. 근데 이제 약간 비판하는 기존 연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면 리퀴디티 레벨이나 리퀴디티 레벨 시장의 어떤 리퀴디티 레벨이 익스펙트 리턴이나 일드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다지 놀랍지 않다. 그건 너보다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약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논문을 이제 장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이건 좀 별로 서프라이징 같다. 왜냐하면 investor incur transaction cost. 왜냐하면 트랜잭션 코스트 때문일 거다. which load bond value by reducing its cash flow. 트랜잭션 코스트가 있으면 거래할 때 비용이 드니까 나중에 사고 팔 때 비용이 들고 그러면 나중에 사고 팔 때 결국 그만큼 캐시플로우 실현하는 캐시플로우가 작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단순히 트랜잭션 코스트 이슈면 트랜잭션 코스트만큼 미래 캐시플로우 실현된 캐시플로우 낮아지니까 가격이 낮은 거고 이걸 크게 놀라운 결과는 아닌 것 같다. 당연한 결과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들 페이퍼는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In this paper, 그에 비해서 자기들 페이퍼는 We focus on issue of whether expected corporate return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systematic risk in returns as opposed to level of liquidity. 그래서 이 논문은 파이낸스 정통 오소독스한 방법을 따른 거예요. 예. 그래서 단지 트랜지션 코스가 아니라 이분들은 채권의 기대 수익률. 일단 타겟이라 스프레드가 아니라 채권의 기대 수익률. 지금 1달러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 네.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우리 파이낸스의 스탠다드 범죄로는 시장 전체의 시스템에트 리스크에 영향을 받느냐. 네, 리퀴디티가 시스템에트 리스크냐. 네, 그래 리퀴디티 레벨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에트 리스크, 거시경제 내에 시스템에트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들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를 연구해서 굉장히 오소독스한 방법을 따랐다는 거죠. The liquidity risk investigated is not the risk that liquidity will be low when investors need to trade, but that bond value will drop when aggregate liquidity deteriorates. 그래서 이분들 굉장히 스탠다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은 여기서 이제 리퀴디티 리스크 유동성 위험이라고 이야기할 때, 네. 리퀴디티가 높다 낮다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파이낸스 비전문가들은 이렇게 리퀴디티가 높다고 할 때, 이거는, 리퀴디티가 높다고 낮다고 할 때, 채권의 리스크 높다고 낮다고, 이거는 이제 채권을 사고 팔기 힘들다. 네. 트레이드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리퀴디티가 높다 낮다라고 할 때는 채권을 사고 팔기 힘들다. 아 지금 채권 사고 팔기 힘들어. 리퀴디티 하자. 이게 이제 보통 상식적인 수준의 비전문가 실무자들도 하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학자, 아카데믹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카데믹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채권의 리스크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냐면 네 시장 전체의 애그리그 리퀴디티가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사고 팔아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리퀴디티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학술적인 방법 우리 아카데믹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도 물론 저도 뭐 키움증권 같은 게 투자할 때 아 여기 오늘은 리퀴디티가 낮아서 사고 팔 때 많이 사고 팔 수가 없겠네 대략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엄밀한 학자적인 방법은 아닌 거예요. 네 어떤 주식의 리퀴디티가 높다 오늘 리퀴디티가 높다 낮다 얘기할 때는 거시경제 전체적인 리퀴디티가 있고 그것과 오늘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을까 네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은 바로 그 관점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More specifically, this risk is determined by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리스크는 뭐에서 결정되느냐 뭐를 결정하냐 How a corporate bond return fluctuation in association with state variable 그래서 뭔가 거시경제 변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켓 와이드 리퀴디티 마켓 와이드 리퀴디티와 애그리게 리퀴디티와 채권 수익률이 얼마나 민감하게 같이 움직이느냐 이게 리스크다. 이게 진짜 리스크다. 이게 학자들이 말하는 리스크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구하겠다는 거죠. Not by how bond liquidity fluctuates. 채권 자체의 리퀴디티가 오늘 채권이 오늘 삼성전자 주식 사고 좋아 사기 좋아 사기 안 좋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채권 리퀴디티가 높고 낮아 오늘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채권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어. 그래도 리퀴디티가 높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지금 리퀴디티 상황이 어떻게 됐고 그 리퀴디티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내 채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 베타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형과 그 베타 네 바로 그 부분에 베타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연구고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안 따는 겁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논문을 쓰고 썼다. 그 관점에서 논문을 연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corporate bonds provide fertile ground for studying the effect of relative liquidity relative to other variables on asset pricing because liquidity factors are easier to identify. 그래서 이분들이 보기에 회사채를 연구하는 건 학술적 가치가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특히나 코퍼레이트 본드 회사채를 연구하는 게 학술적 가치가 크냐면 바로 회사채 시장에서 리퀴디티 영향, 네, 리퀴디티를 연구하기가 훨씬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리스크 팩터를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네, 리퀴디티 관련한 리퀴디티 팩터를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어서 리퀴디티 자체를 연구하기도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술적 관점에서 코퍼레이트 본드 마켓 회사채 시장은 리퀴디티라는 현상을 연구하기 매우 좋은 시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 왜 그런지 이제 유명한 사람 연구를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파마 프렌치 1993년 파마 프렌치 1993년 노벨상 나온 논문이에요. First show that 최초로 파마 프렌치가 보인 게 뭐냐면 default and term premium. 자, 프리미엄이 스프레드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네. 디폴트 프리미엄하고 텀 프리미엄이 are important factors for corporate bond pricing. 그래서 파마 프렌치가 뭘 발표했냐면 채권 시장에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시 팩터, 애그리게 팩터 중에 두 개를 찾아낸 거예요. 이분들이 파마 프렌치가 회사채 시장에 회사채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애그리게 팩터를 두 개를 찾아내는데 하나가 디폴트 프리미엄, 하나가 텀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버트 빗잘 유명한 분인데 제가 못 읽겠어.
네, 스와미나산 이분들이 이제 파마 프렌치의 결과가 검증하고요. 맞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폴트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제 안전한 채권과 국채와 회사채 간의 일드의 차이. 근데 이제 파마 프렌치 수익률의 차이를 봤어요. 그래서 수익률의 차이고 턴 프리미엄 장단기 채권 간의 수익률의 차이. 여기서는 이제 일드 투 머추리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리턴의 차이예요. 네,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These studies have laid a solid foundation for the pricing model of the corporate bond. 그래서 윗분들의 연구는 팩터를 찾아냈으니까 채권 가격 영향을 주는 팩터, 애그리게 팩터를 찾아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구죠. 그래서 솔리드 아주 견고한 학술적 바탕을 제공하는 거예요. 채권 회사채라는 거의 가격이 회사채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견고한 중요한 초석을 놨다. Built on this framework. 그래서 이 거인들의 연구 성과를 이어받아서 이 저 논문의 저자들이 한 게 뭐냐면 We explore the effects of the liquidity factor and bond characteristics on corporate bond pricing. 그래서 liquidity factor가 구체적으로 채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연구들이 또 나오는데 드종 앤 드리에슨 2007년도 논문은 find that 뭐라 했냐면 corporate bond returns are sensitive to fluctuation in liquidity of the treasury and equity market. 뭐냐면 이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기존 논문에 채권 수익률을 보면 미 국채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나 에코티 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 라는 걸 찾아내. 중요한 힌트죠. 영향을 받는 걸 찾아낸 거예요.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나 전체 유동성이 일부겠지만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받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건 영향을 적게 받을 테니 바로 그 영향 받는 정도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비싸고 싸고 즉 미래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힌트를 얻는 거죠. Beaver, Brandt, Kavajet, and Lee Wang Woo and He show that 이분들도 뭘 보였냐면 that persistent liquidity shock have a pervasive effect on government bond pricing. 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영속적인 리퀴드 shock이 발생하면 그것들이 정부 채권 가격에도 국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채도 영향을 가격을 미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한 거죠. Our work compromised these studies. 그래서 이 논문은 바로 이전 논문을 이렇게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어떻게 보완하느냐? By examining the sensitivities of corporate bond returns to fluctuation market liquidity and assessing their importance in the price of corporate bond.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스탠다드한 정통 파이낸스 방법을 쓴다는 거죠. 네, 마켓 와이드 리퀴디티를 찾아요. 마켓 와이드 리퀴디티와 개별 채권의 수익률 간이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 개별 채권의 플럭추에이션과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 정도를 아이덴티파이해요. 그 센서티비티를 찾아요. 그리고 그 센서티비티를 이제 베타, 리퀴디티 베타라고 부르는데 그 리퀴디티 베타가 도대체 채권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베타가 크면 클수록 싸요. 채권 가격이. 그걸 찾은 거예요. 베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채권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베타가 크면 클수록 채권 가격이 싸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베타가 크면 센서티비티가 작으면 베타가 작으면 네, 기대 수익률이 낮다. 네. 채권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낮다. 이거를 이렇게 찾아낸다는 겁니다.